그 한 4대인가 5대를 세게 맞았어요. 가슴팍을. 멍이 샤워하는데 엄청 든 거예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장교님 그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93년생. 이제 내년이면 32이죠. 남찬규라고 합니다. 이 컨텐츠가 좀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아니면 억울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창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제가 군대에 이제 입대했을 때 네. 그때 당시에 분위기 자체가 이제 뭐 구타라든지 그런 게 이제 좀 없어지는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몇 년도? 저는 14년도 1월에 입대해가지고요. 첫 단추가 좀 잘못 틀어졌어요. 제가 이제 입대를 하고요. 예, 훈련소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네. 그때 이제 한번 첫 인상이 조금 소위 말해서 패급으로 낙인이 찍혀서 그게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군대라는 그 집단에서 예, 뭐 패급이 흔히 말해서 뭐 패급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하는데 네. 좀 어떤 뭐 사건이 있었나요? 그런 뭐 낙인이 찍혀버리게 된? 대든 건 아니고 네. 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네. 헤이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막 선임들한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사실 좀 제가 축구 선출이었고 네네. 그 배우기 당시를 야 경기장에서 감독들이 경기장에서 야, 형 주세요 이거 할 시간이 어디냐 바로바로 그렇죠. 달라고 해라.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갔는데 이제 그게 좀 건방진 인식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헤이.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소문이 났고 아. 그래가지고 그래도 소문이 빠르잖아요 군대는. 엄청 빠르죠. 네. 그럼 그 헤이 사건이 이등병 때. 그쵸. 맞선님이 네. 좀 저를 좀 장난을 많이 쳤어요. 애들하고도 하고 네. 막 꼬집기도 하고 처음엔 받아줬는데 저도 이제 예민한 순간이 있다 보니까 좀 제가 욕은 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좀 표정이 좀 너무하십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상병 5호봉 실세 그 저희 생활관 실세인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무차별 공격을 당했죠. 어떤 공격? 주먹으로 가슴팍. 구타. 예, 그러니까 가슴팍을 이제 쳤어요. 네. 이렇게 맞고 나서 제가 털썩해서 넘어져 이렇게 네. 앉았어요. 네. 또 바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바로 일어나 또 때리더라고. 그 한 4대인가 5대를 세게 맞았어요. 가슴팍을 한 7대인가 8대 네. 맞았죠.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 농구장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뭐 자기가 뭐 찔릴까봐 그런 것도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고민 많았죠. 이거를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나 이제 안 해야 되나. 구타면은 좀 심각하죠. 여기 가슴팍에 좀 멍이 샤워하는데 엄청 든 거예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이거를 오픈하면은 정말 큰 사건이 될 것 같아서 파스를 붙이고 다녔어요. 파스를 한 3개, 4개를 붙였어요. 좀 숨기려고 좀 네. 커질까봐. 그리고 이게. 심지어 그게 그때 이제 제가 외박을 나갔거든요. 네. 아버지랑 형이랑 이제 사우나를 가기로 제가 안 갔어요. 들킬까봐 맞는 네. 걸. 그 사건이 커질 것 같은 그쵸. 느낌이 들어갖고 제가 그냥 내가 참자 이렇게 됐죠. 14년도면 사실 저도 14년도 8월에 입대를 했는데 14년도는 뭔가 구타나 이 정도는 조금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사건 사고가 네. 많았으니까. 네. 창규님께서 복무하신 그 자대 분위기가 조금 어두웠나요? 무거웠나요? 저희가 운전병이다 보니까 훈련이나 이런 건 없어요 거의. 네.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내무 부조리가 은근히 많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군대에 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제 훈련이 힘들면 사람들이 좋고 그쵸. 훈련이 안 힘들면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그쵸. 그거 좀 공감하시겠네요. 그럼. 엄청 공감했죠. 구타는 거의 없었는데 네. 그 선임이 좀 유별난 선임이었는데 저희 부대 자체는 좀 말로 말로 좀 욕으로 갈구는. 그러니까 막 잠 못 재고 서 있고 약간 그런 그거는- 게 그거는 조금 흔치 않은 약간 부조리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뭔가 구타를 당하거나 좀 신체적으로 이렇게 접촉은 없었는데 좀 언어적으로나 약간 말로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게 세워놓는다거나 뭐 멍이 들 정도로 가슴을 뭐 때린다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단지 일이 커질까봐 그냥 숨겼던 거죠, 혼자 스스로. 그쵸.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선임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군대에서는 또 그쵸. 찌르면 또 그쵸. B급이 되잖아요. 그쵸.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이게. 그쵸. 그 이에 이제 말로 이렇게 하는 네. 선임들도
최근에 만났어요. 밥 네. 먹었어요. 네. 근데 그 손님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네. 너무 미안했다. 아, 그때 당시에. 어때 내가 너무 미안했다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저는 만나서 그거 듣는데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사과하는 게. 네. 근데 이제 그 분도 이제 그때 당시에 20대 초반이었고 지금 30살 넘었고. 다 어린 나이에 가서 좀 미성숙할 때 다 네. 있다 보니까 또 못 드셨어요. 뭐 고기 삼겹살 먹고 이렇게 육사 39기 장군이셨는데 투스타였는데 이제 그분이 조금 저는 인상이 깊었던 게 흔히 말해서 저희 운전면허에서 개곱창 장군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회식을 그분이 오래 자주 하셨는데 네. 8시인가 7시에 제가 신사역에서 네. 내려줬어요. 네네. 부대 복귀하고 전화하면 데리러 와 이러더라고요. 부대 안에서 전화 기다렸어요. 네. 10시, 11시가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침 7시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미안하다. 어제 택시 타고 들어갔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밤을 꼬딱 샌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운전병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군대 내에서 이제 훈련이 있거나 출근을 해서 일정이 있을 때 뭐 운전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소한 것들도 다 개인 매니저처럼 기사처럼 원래 하는 거예요? 운전병. 원래는 내규에는 네. 솔직히 안 돼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국방부 장관님이 이제 공문이 내려온 게 네네. 장군들한테 웬만하면 사적 운행하지 마라. 장군들한테. 아무래도 장군들이다 보니까 네. 아만니에 다 하는 거예요. 군대 썩었네요. 썩었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년도가 부조리가 조금씩 사라지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19살에 지원해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다 형들 뭐 선배들도 군대를 아직 안 갔고 뭐 제 친구들은 당연히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입대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정보 없이 갔는데 전 처음에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군대라는 게. 자대를 처음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대원들이 다 훈련을 나가 있었고 이제 훈련을 안 간 소수의 인원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한 일주일 동안 같이 그 생활관에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녁에 한 2주일도 안 남으신 분이 저한테 이제 말을 걸더라고요. 신병이면 좀 호기심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누나 있냐, 뭐 여동생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똑같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나가 없거든요. 애들이 집요하게 사촌은 있냐, 뭐 아는 여자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첫날이었으니까 그냥 뭐 다 말했죠. 그래서 뭐 사촌 누나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이쁘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촌 누나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쁩니다라고 하니까 소개시켜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진짜로 소개를 시켜줄 마음은 없지만 안 됩니다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가겠지 해서 네 뭐 언제 시간 되면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걔가 갑자기 그럼 그날 내가 콘돔 챙겨가면 되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전역할 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저는 이제 19살에 갔으니까 빠른도 아니고 그냥 생 미성년자 때 가는 거니까 저는 최대한 숨기고 싶죠. 왜냐면 관심 받기가 좀 싫고 그런 쪽으로. 근데 어쩔 수 없이 소문이 나잖아요. 가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19살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보다 선임들이 되게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는데 왜냐면 그만큼 또 약간 어리니까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고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털지는 않으니까 제 맞선임을 이제 터는데 이제 맞선이 입장에서는 마투임 앞에서 이제 선임들한테 털리는 게 또 그럴 수는 있잖아요. 저가 자대 배치 받고 얼마 안 있다가 훈련이 많아서 훈련을 나갔는데 그때 이제 상병장들이 제 맞선임한테 너 우리 중에 뭐 섹스하면 누구랑 할 거야? 막 약간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 당황스럽잖아요. 저도 그 옆에 있는데. 근데 그냥 궁금하긴 해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맞선님도 그때 계급이 좀 낮으시니까 당황하면서 막 고르지도 못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또 골라요. 이 흔들리는 동공 속에서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맞선님이. 그러니까 맞선님이 정말 수치스러웠을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맞투임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선임인데 또 그런 성적인 발언으로 부조리를 역으로 당하고 있으니까 또 제 앞에서 저는 그런 게 참 진짜로 이 사회 작은 사회라고 하는 게 저는 동의가 되거든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보다 더 악랄한 약간 남자들밖에 없다 뭐 이런 성별 차이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짬도 차고 계급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얘는 좀 오반데 패급인데 하는 후임들은 없었는지 뭐 후임에 관련된 상병 때도 그렇고 이제 병장 때 오히려 후임 눈치 보면서 생활을 했어요. 뭔가 찔리면 어떡하지 약간 맞아요. 저도 그런 병장 거 때 있어. 좀 그런 게 좀 심했었어요. 어. 그리고 또 군대에서는 뭐 부조리도 부조리지만 좀 정말 쓸데없는 거를 좀 강압하는 느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이해가 안 됐던 게 제가 첫 자대 배치 갖고 이제 식사 시간이었는데 이게 자대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정말 편하게 식사를 했거든요. 이 손을 테이블에 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도 있었나요? 저는 훈련소 때부터 아 정말요? 여기 왼손 무조건 내려서 먹으라고. 그럼 제가 패급 맞았네요. 저는 훈련소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요? 네. 사실 저도 눈치는 있어서 양팔을 올리진 않았는데 한 판은 내리고 숟가락 든 그 손만 이렇게 대고 먹었는데 되게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사회 나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별거 아니잖아요. 창균이한테 궁금한 게 이제 이런 수저나 이런 게 뿐만 아니라 그 창균이께서 복무하신 자대에서도 이런 정말 쓸데없는 규칙이나 2등병들, 1병들은 하면 안 되는 것들이나 뭐 이런 게 있으셨는지. 그 양말이나 속옷을 네. 무조건 앞에다가 갖다 줘야 됐었고 정말요? 그 선임들한테? 특정 선임은 요구를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특정 선임이 좀 꼽창이어서 어떨 때? 샤워할 때? 아니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양말이나 팬티랑 내기랑 이거를 딱 세팅을 해놔야 돼. 바로 입을 수 있게. 네, 침대 맡에다가. 그리고 이제 짬 같은 거 오늘 짬 뭔지 아침 뭐 나오냐? 점심 뭐냐? 그럼 잘 모르겠으면 군생활 끝나냐? 제가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오늘의 메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메뉴 외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거 짬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뭐 2등병, 1병들은 복도에 뭐 깔깔이만 입고 못 다닌다. 약간 이런 것도 있었나요?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고 헬스장 사용 못 하고. 그건 헬스장 좀 1병 5호봉 같은 헬스장 사용하면 안 되고. 그냥 병사들끼리 자체적으로 그냥 정한 정한 거죠. 그게 이제 샤워 같은 것도 좀 이제 선임이 조금 더 오래 하는 그런 느낌이. 맞아, 샤워. 샤워도 있었고 그 식사할 때 네. 먼저 일어나면 안 되고 좀 항상 뭐 많이 드십시오 먼저 해주고 그거 알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제 많이 있었죠. 최근에 선임들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장교님을 구탄 그 상병 5호봉 그분이 혹시 사과를 한다면 네. 어떠실 것 같아요? 그분이 사과를 한다면은 솔직히 좀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사과를 용서하기가. 용서하기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좀 오래 갔었어요. 지금은 상관없는데 네. 전역하고 나서도 몇 번 생각이 나더라고. 억울함이. 그렇죠. 좀 왜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냐. 좀 그때 사실 좀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도 있어요. 선임이 한 명이 좀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어린 마음, 20대 초반이니까 그쵸. 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뭔가 한 명이 깨기가 어려운 집단이잖아요. 군대라는 게 분위기라는 게. 엄청. 뭔가 시도를 하면 바로 패급. 그렇죠. 본인과 조금 다르다 싶으면 네. 바로 좀 배제하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군대에서는 네.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군대라는 거는. 이건 어떠세요? 그 기회가 된다.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갔어요. 군대를 뺄 수 있다 그러면 아예 뺄 의향이 있으세요? 그게 뭐 제가 사회적으로 영향이 없고 네. 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대부분은 다. 근데 저는 그래도 간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확실히 뭐 배우는 게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왜냐면은 사회 나와서 군대에서 이제 했었던 경험이 없었으면 못 버텼을 것 같은, 그리고 더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더 많긴 하잖아요 사회에서. 군대에서는 뭐가 말하면 뭐 부조리나 뭐 군생활, 뭐 밖에 못 나가고 갇혀 있고, 뭐 선임 후임과의 관계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밥 주고, 뭐 재워주고, 뭐 옷 주고, 그러니까 이런 집단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전역을 하고 나서 자리를 이제 잡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저는 군대가 조금 생각이 났긴 했었거든요. 군대 생활이 힘들지만 뭔가 사회보단 조금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창준님은 혹시 이런 생각은 가져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도 사실은 군대에서 네가 군인 생활하면은 집 나오지, 관사 주지, 그리고 PX에서 한번 싸지 않냐. 응?
아침 점심 저녁 다 군대 짬밥 먹고 돈 나갈 데가 어딨냐. 맨날 군복만 입고 있는데 나중에 원사까지 달고 퇴직하면은 연금으로 국가가 평생 너를 먹여 살린다. 그만큼 좋은 직업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꼬셨어요, 저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싫었죠. 그 당시에는. 좀 빨리 민간이 되고 싶고. 그러니까 기회도 안 들어, 기똥에도 안 들었죠. 맞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도 하고 뭐 하면서 지금 그때 뭐 말뚝 박았으면 지금 나이면 상사 다 있을 텐데 약간 이러면서 약간 그렇죠.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다. 내 갈 길 가자. 소신 있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좀 이길 승산이 있을 것 같으세요? 어느 국가든? 국방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현 시점에서는 솔직히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입대하고 이제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육군이 네. 60만 대군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전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몇만 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군대 갈 사람이 없다고 하죠. 지금. 그리고 좀 저출산에다가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맞아요. 감독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때 병장 때 월급 19만 원이었나요? 네. 그쵸. 그렇죠. 20만 네, 원이었어요. 20만 원. 지금 1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200 된다 그러잖아요. 전화 몇 번 하면은 진짜 끝나죠. 월급이. 근데 이제 그 정도 월급을 올려줘도 병력이 줄어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확실히 징집에 조금 한계 그 문제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끌려왔기 때문에 괜히 옆에 있는 사람 건드려 보고 싶고 부조리도 해보고 싶고 약간 그런 성격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이 조금 더 표출이 잘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것도 있고 하네요. 잘 때 자는 시간에 못 자게 이제 세워놨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뭐 사유가 있나요? 왜 못 자게 한 거예요? 바로 마투임이 잘못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선임이 조금 교육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막내가 잘못하면 그 선임을 보는 앞에서 혼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를 좀 세워가지고 잠 못 자게. 마투임이 보는 그거에서 이제 막 액션을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당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알게 모르게 저희도 짬이 찼을 때 후임들한테 못되게 굴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뭐 저를 싫어하는 후임도 있었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종수도 사수와 부사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종수 후임이 부사수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는 좀 늦게 받았어요. 동기들에 비해서 부사수를 늦게 받았는데 그만큼 되게 반가웠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되게 이론적으로 되게 엄청 빠삭한 거예요. 장갑차에 대해서. 근데 장갑차는 조종도 있지만 정비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일과가 처음에는 뭐 조종이나 이런 걸 못 보니까 물어봤죠. 그래서 뭐 이거 뭐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다 하는 거예요. 진짜 100점짜리 앤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 내가 늦게 받은 만큼 복을 받았구나. 알고 보니까 걔가 이제 장갑차 조종을 하면은 이제 안에 있는 사람 다 굴러다니고 뭐 다치고. 그래서 제가 한비연합 훈련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부사수가 훈련 나가는 조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멀리 있는데도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아저씨 부사수가 얘 맞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네 맞는데 왜요? 그러니까 사고 났대요. 뭐 뒤집어졌대요. 뭐 장갑차 날랐다는데요. 뭐 약간 막 이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다 상관없었어요. 왜냐면은 조정을 못하면 보직을 그냥 이동시키면 돼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제일 심하게 혼냈던 것 같은데 군생활 하면서 후임들 장갑차는 이제 어쨌든 군대는 보안도 되게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장갑차도 안에 사람이 없으면 그 해치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차 안으로. 거기를 이제 자물쇠로 잠가놔요. 그리고 조종할 때 자물쇠를 열고 그 자물쇠를 조종수가 개인적으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날도 이제 조종을 그 친구 혼자 나갔는데 제가 없어서 그날도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뒤에 타고 있던 간부 이제 갈비뼈 막 부러지고 금 가고 막 부딪히고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사히 훈련장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차를 하고 점검하고 이제 딱 닫으려고 시건을 하려고 봤는데 자물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들이 이제 추궁을 했죠. 이거 어디 있냐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계속 모르쇠로 일관을 했던 거예요. 분명 여기다 놨다. 김민규 병장이 여기다 놓으면은 안전하다 해서 여기다 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자물쇠 그 사소한 하나지만 그거 하나 없어져서 소대장이랑 부소대장이 이제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에 계속 돈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벌을 준 거죠. 관수를 잘 못했다고.
그거로 제가 다른 곳에서 이제 소식을 듣고 솔직히 그거는 제가 좀 혼내고 싶었어요. 애가 그것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친 게 있어서 복귀를 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죠. 어떻게 된 거냐니까 계속 그냥 없대요. 그래서 그냥 사건이 딱 마무리가 될 것 같았는데 생각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처음 이제 나가는 훈련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챙겨주려고 간 거였어요. 그래서 장비나 뭐 이제 방한용품이나 이런 거 챙겨주려고 갔고, 그래서 이제 관물대에 이제 그걸 넣어주려고 관물대에 딱 열었는데 자물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받았는데 이미 소대장이 부대잖아요. 그 벌 받은 이후에 본인 주머니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솔직하게 말하면은 개털릴까봐 그냥 자기가 숨겨놨던 거죠. 그게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사실 뭐 그런 거에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뭔가 좀 신경을 덜 쓰게 되잖아요, 군생활에 대해서.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친구를 정말 많이 혼냈었거든요. 제 군생활 중에서 제일 많이 혼냈던 것 같아요. 제 부사수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저랑 제 마트님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해서 얘한테 뭐 복수해야지, 얘한테 얘를 갈궈야지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 거기 있다 보면 이 부조리라는 게 그냥 계속 내려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악순환이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군대의 약간 사회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분위기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아무래도 사람 차이가 제일 크지 않나 하기도 해요. 뭐 창규님은 근데 뭐 때리신 적은 없죠, 반대로. 저는 없죠. 뭐. 그렇죠. 왜냐면 제가 때리면 바로 아편. 마음의 편지도 진짜 그게 신기하게 찌르면 누군지 알잖아요. 알죠, 당연히. 예. 그게 어떻게 소문이 또 돌고 그렇죠. 후임들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오히려 그거를 쓰게 되면은 군생활이 꼬이게 되는. 근데 그거를 분명히 알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서도. 저는 그래도 좀 힘들고 좀 짜증나지만 즐거울 때는 좀 즐겁게 군생활을 한 편인데 이게 어느 순간 좀 뭔가 잘못됐구나 느낀 게 이제 군대 가면은 그렇게 급동이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휴지 두루마리 휴지 보급이 안 나와서 PX에서 이제 사서 나눴어야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급동에는 이제 뭐 휴지 찾고 뭐 이게 없잖아요. 너무 급하니까 군복을 쌀 것 같으니까 쓰만 비는데 앞에 이제 처음 보는 애인데 이제 신병이었던 거예요. 얼마 안 된. 그래서 그 친구한테 휴지를 빌려달라. 그래서 휴지를 빌렸어요. 그래서 꼭 갖다 줄게 이러고. 그래서 해결을 하고 이제 휴지를 제가 갖다 줘야 되는데 거기 화장실에 놓고 온 거예요. 그걸로 저 찔렸었어요. 휴지를 안 줬다고. 이게 너무 부조리도 문제지만 너무 그런 것도 좀 문제잖아. 이게 중간 그 협의점을 좀 잘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아까 국방력을 물어본 게 이런 이유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싸우는 거다 보니까 원래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전쟁이 나면 적군보다 무서운 게 아군이다 이러잖아요. 저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진짜 전쟁을 한다? 어떻게 보면 장교님을 때리신 분, 뭐 제가 혼냈던 사람, 저를 찔렀던 사람, 뭐 부조리 했던 장군, 이 사람들과 같이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그래서 이 정말 중간 부조리와 이 패급 딱 그 사이의 중간점을 좀 잘 찾아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고민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전역을 하고 나니까. 군대 안에서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논산 육군훈련소 26연대인데 네. 거기가 구막사예요. 네. 굉장히 허름했거든요. 네. 잘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엄청. 훈련소 때 수경하잖아요. 네네. 3박 4일, 네. 2박 3일 하잖아요. 산에서 하잖아요. 네. 진짜 오줌 누면 바로 어는 그 훈련 끝나고 이제 내무실에 자는데 내무실이 천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중함. 예, 이게 진짜 소중한 거구나. 네. 처음에는 그 소중한 거 모르고 굉장히 여기서 어떻게 자지 했는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조건 쪽에서 제가 잠을 청하다 보니까 이거만한 데가 없구나. 솔직히 사회에서 초코파이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맞아요. 영양갱 뭐 이런 거. 예, 쳐다도 안 보는데 주마다 이제 교회나 뭐 천주교나 불교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초코파이 주잖아. 그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주말이 기다려지고. 그거 받으려고 잠깐 종교 생기고 막 하잖아요. 종교를 바꾸는 애들도 있어요. 더 좋은 간식 부식 받으려고. 뭐 여성분들 뭐 공연 온다 하면 맞아요. 다 글로 몰리고. 불교가 좀 있어요. 가르빈가인가? 뭐 그 댄스 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부조리나 약간 이런 악행들은 그 사람의 성격도 있고 그 사람의 뭐 나쁜
점, 그러니까 사람의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갑갑하거나 좀 그런 군대 안에서의 분위기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조리가 일어나는 게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이 뭔가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런. 그래서 저는 그걸 느낀 게 정말 저는 맞선님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동기였어요. 두 분은 월도 같고 엄청 천사였거든요. 되게 천사였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한테 부조리는 안 하는데 정말 착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군대는 혹한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혹한기랑 뭐 BCT 뭐 해가지고 합쳐서 2주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부식도 부식이지만 이제 담배도 못 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예민해져서 달콤한 뭐 사탕이라던가 뭐 껌이라던가 약간 이런 것들 생각 많이 나잖아요. 기력이 빠지니까. 근데 원래라면 안 그랬을 사람들일 텐데 제 맞선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차인가 뭐 텐트 가서 찾으려고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거짓말을 치고 둘이서 이제 부식 까먹고 있거나 약간 막 그런, 물론 뭐 귀여운 그런 사소한 행동인데 이제 그런 데서 뭐야 약간 싶은 그런, 물론 군대가 아니라면 안 그렇겠지만 그런 군대에서의 그런 분위기나 상황들이 사람들을 좀 그렇게 극한으로 좀 몰고 가게 하는, 뭐 제 동기가 정말 출발할 때부터 아팠었어요. 그래도 흔히 말하는 짬치니까 한 이틀 정도 버틴 거예요. 근데 얘가 딱 봐도 너무 창백하고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의무대를 결국 갔죠. 근데 그러면 정말 아픈가 보다 하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다들 힘드니까 아 존나 꿀빠네 약간 이런 생각들도 먼저 들고, 저 새끼 개빼네, 막 선임들 다 텐트에서 자는데 내 저 새끼 아프다 해서 가운데서 따뜻하게 재워줬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사회에 나왔으면 그런 생각이나 그런 행동을 안 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게 있지 않나 싶긴 해요. 뭐 지금은 저희가 전역한 지 좀 꽤 됐고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좀 억압적인 분위기도 많이 풀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들 이제 만나면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술 먹고 뭐 개꿀이네, 넌 개꿀이네, 약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제일 뭐 힘들었다. 근데 나중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는 어디 갔던 지역이 어디든 춥건 더웠건 훈련을 많이 했건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군대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다 힘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뭐 비교하거나 뭐 이런 할 필요, 뭐 재미는 있지만 뭐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는 꼭 필요하긴 하죠. 의무기도 하고 우리는 아직 그 분단 국가니까 꼭 필요하긴 한데 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잘 해결돼서 부조리나 이런 악행들이 조금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창규님도 이제 뭐 지금 군인 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또 입대를 하시고 하실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이제 그럼 그분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하고 시간 마무리 할게요.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군생활 제일 힘든 거잖아. 그렇죠. 똑같이 육군 현역 가면은 다 자기 군생활 제일 뭐 PX병이라고 해도 네. 자기가 제일 힘든 거고, 또 지금 세대에서 군대 아무리 줄어들고 돈 많이 준다고 해도 힘든 거는 매한가지일 거예요. 그쵸.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긍정적으로 나를 좀 발전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군 복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나이가 어려서 그게 와닿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가야 되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똑같이 이제 입대를 하더라도 똑같은 군생활을 하더라도 거기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분명 얻어가는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볍게 얘기해서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군생활을 하시는 분이랑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군생활을 하시는 분이랑 똑같은 군생활을 해도 얻어가는 경험치 차이나 배워가는 차이는 좀 분명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둘의 결론은 어쩔 수 없는 거 그냥 긍정적으로 다녀오고 배울 것도 많으니 확실히 배우는 것도 있죠. 분명히 네, 사회에 나와서도 거기 군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때문에 더 잘 버티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 속에. 저도 그냥 앞으로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 지금 군인 신분에 가신 분들 그냥 응원하고 딱히 뭐 저도 뭐 해드릴 말은 없네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창규님 저희 채널에 나와서 어쨌든 본인이 당하신 그런 거를 앞에서 말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